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제271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랄리의 김영훈입니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윌 스미스가 시상자인 크리스 록을 폭행한 초유의 사건 아시죠? 아, 그거 보고 참 너무 불편해요. 그거 보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크리스 네. 록도 제 알듯이 뭐 참 재미난 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윌 맞아요. 스미스 영화에서 우리 많이 봤고 늘 뭐 영웅 역, 좋은 역 이런 역 했는데 그 두 분이 엄청나게 친구여야 되는데 그 무슨 그것도 사석도 아니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네. 쳐다보고 있는 엄청난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그렇게 됐다니까 저는 진짜 놀랬죠? 한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한동안 저 무슨 일이 네. 상황이 뭐지? 지금. 어떻게 김영 교수님도 보셨어요? 저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봤어요. 네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사건만큼 화제가 된 게 또 있어요. 바로 윌 스미스의 아내 핑켓 스미스의 탈모증이에요. 윌 스미스 아내 핑켓 스미스는요, 2018년 탈모 진단을 받은 후 삭발한 스타일을 지금껏 유지하고 있는데요. 당시 온라인 토크쇼인 레드 테이블 토크에서 핑켓 스미스는 탈모증 진단은 자신의 인생에서 몇 안 되는 두려움에 실제로 몸이 떨렸던 경험이며 자신이 대머리가 되면 어쩌나 너무너무 걱정을 했다고 그때 당시의 심정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크리스 록이 그거를 갖다가 그 영화 G.I. 조인가요? G.I.J. 데미 무어가 막 머리 깎는 장면 그거랑 이렇게 이 연관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요. 부적절하기도 한데 네. 폭행까지 일어나고 정말.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너무 또 윌 스미스가 조금 그 행동으로 하지 말고 말로 따끔하게 해도 좋았을 텐데 좀 아쉽거든요. 근데 이 여배우인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밖에도 다른 분도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2020년 탈모증 진단을 받았던 민주당 소속 아얀나 프레슬리, 이 하원 의원도 말하기를 자신이 매우 취약하고 어려운 순간들이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 나는 탈모증인지 몰랐네요. 네, 그러니까 사진에서 볼 때는 항상 긴 머리였는데 이게 얼마 안 됐어요. 2020년에 그 탈모증 진단을 받은 거죠. 그리고 급속하게 진행이 된 거네,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그 심정을 보면은 아주 너무 힘들었던 표현이에요. 그리고 할리우드 내에서도요, 많은 여배우들이 스트레스와 출산 후 호르몬 변화, 심지어 코로나19에 의한 탈모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헐리우드 배우 셀마 블레어는 출산 후 탈모로 인해 빠진 머리카락 때문에 이거를 처리하느라고 샤워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배우들은 또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냐며 일침을 놓기도 했대요. 그리고 또 아주 하이틴 스타로 유명한 배우 알리사 밀라노, 이분은요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탈모로 인해 배우로서의 정체성 중 상당 부분이 긴 비단결 같은 머리와 깨끗한 피부에 매어 있을 때 더욱 힘들었다고 했고, 평생 또 탈모로 고생했다는 여배우 리키 레이크, 이분은 2020년 탈모는 신경을 쇠약하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며 고통과 두려움, 우울, 외로움까지 안긴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적까지 있었대요. 글쎄 얼마나 힘들면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네. 여자 배우 그러면 긴 머리 뭐 이런 게 생명처럼 여겨지니까. 근데 그걸 잃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이해가 되죠. 예. 그리고 또 오스카상 수상자인 비올라 데이비스도 탈모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가발로 숨기려고 했다고 회고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이 탈모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해서 거의 가발로 이렇게 나타났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유명한 분들도 탈모로 고생을 많이들 하는데
혹시 주변에 탈모증으로 고생하신 분 본 적 있으세요, 김 사장님? 주변에 탈모로 고생하는 사람 알죠. 또 이 얘기했다가 또 나 딱이 맞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세바스찬. 네, 아니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 들어보면은 이제 성격이 워낙 좋으시니까 저도 이렇게 몰랐는데 머리카락 때문에 항상 그런 얘기를 가끔 한 적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저 자신은 요즘 어떻게 하냐면 아무래도 머리가 빠지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그래서 네. 엊그저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머리를 매일 감지 말자. 그러니까 음. 며칠에 한 번씩만 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일하면서 막 땀이 많이 나고 이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매일 그 습관이 돼서 머리를 감는 거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머리를 좀 덜 자주 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김영훈 교수님은요? 근데 저는 뭐 참 운이 좋아서 저는 제 머리는 너무 숱이 많은 상황인데요. 아유, 근데 복 뭐 그리고 또 받으셨다. 네, 그러게요. 저 진짜 복 받았다고 왕 생각을 부럽다고 하고. 하죠. 그거 보고 왕 네. 부럽.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근데 제 주위에는 이렇게 머리 탈모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음,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증 이렇게 있는 분들은 몇 분 계셨는데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스트레스가 지나가니까 또 다시 이제 원상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딱히 떠오른 분들은 안 계시네요. 네. 게트바님도 머릿결이 참 좋으신 편인데 혹시 뭐 탈모증 같은 거 겪어본 적 있어요? 일시적으로나마? 네, 아이 머릿결이 잘 좋은 편은 아니지만 출산 후 탈모증으로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아, 샤워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한 뭉태기씩 빠지는데 아니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머리카락이 남아나지 않겠더라고요. 음, 이거는 그냥 속상함을 넘어서 공포스러움, 그리고 신체의 일부분이 없어지는 느낌? 그렇지. 예, 만약에 머리카락이 없어지면 사회생활을 내가 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우울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 근데 탈모증은 자가 면역 장애로 인해 머리카락이 뭉쳐서 빠져서 대머리가 되는 질병이라고 해요. 미국에서만 약 700만 명, 전 세계적으로는 약 1억 4,700만 명이 탈모증을 앓고 있다고 하네요. 탈모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연구해 오셨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음식을 잘 먹고 뭐 검은 콩을 볶아서 먹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바른 생활, 바른 습관,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 이런 것들이고요. 또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병원 치료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흔한 원형 탈모는 모낭에 염증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영구적인 탈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피부과 전문의의 말에 따르면 자가 면역 질환이 원형 탈모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치료법은 탈모가 진행되는 두피 주변에 코르티손이라는 항염증제를 주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발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면역 질환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실험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더 많은 사람들이 여성 탈모증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탈모증은 무차별적이며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일시적인 또는 평생의 질환이 될 수 있다며 이 병을 안고 사는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큼 우리는 탈모증 환자를 더욱 지지하고 낙인과 차별, 사회적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합니다. 탈모증에 관해서 또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진실 희망 연대에 당시에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다가 대머리 치료제를 만들자. 근데 맞아요. 이거를 우리 정선영 박사가 맞아요, 맞아요. 그냥 뭐 대충 한 게 아니라 그 구체적으로 우리 몸의 항원과 항체가 어떻고 머리 네, 두피가 어떻고 막 머리카락이 어때서 호르몬 물질과 뭐 영양제 이런 것들을 막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맞아요. 예, 발모제를 그때 막 개발하려고 막 하다가 네, 안전하러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맞아요. 생각이 번뜩 드네요. 근데 저, 그 당시 예, 저는 굉장히 예, 신선하게 들었어요. 왜냐면 뭐 대머리 발모제 해가지고 뭐 우스꽝스러운 게 아니라 그 과학적으로 다 분석하고 또 합리적으로 대안들을 몇 가지 1번, 2번, 3번 이렇게 내오는데 아주 인상 깊게 그때 들었거든요. 아무것도 네, 모르는 제가 들어도 이해가 좀 가를 정도였는데
그 다시 한번 좀 재개했으면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정 박사님이 그 지어주신 약을 또 복용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먹는 약, 그리고 그 두피에 뿌리는 스프레이, 이렇게 두 가지로 계속 했는데, 그때 저도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머리카락이 빠지는 그런 성향인데, 정 박사님이 그 얘기 듣고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좀 호전이 됐어요, 확실히. 그래요? 예. 우리 약 장사 계속 해야 되겠는데, 그럼. 아이, 그러니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네, 김 사장님. 지난 3월 26일 김치대회 있었죠? 어떻게 잘 진행됐나요? 예, 제가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풍물배 어울림 가서 공연 잘 하셨고, 또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들이 그 참여해서 김치 만드는 거 봤어요. 아주 맛있게 만들더라고요, 다들. 네. 아이들도 아주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이임순 선생님 또 네. 열심히 재료 같은 거 갖다 준비해드리고 또 설명하고, 또 그 ECU 강진혜 교수님도 봤어요. 그 심사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1등 한 분들이 어떤 백인 주부 같아요. 그분이 1등을 했습니다. 어머.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만든 김치와 부채찌개에서 준비한 저녁을 같이 먹고, 또 인상 깊은 장면은 그 돼지 배고기 있죠. 그 수육. 네. 김치 하면 맛있잖아요. 돼지고기 수육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같이 드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야, 아유. 정말 침을 꼴깍꼴깍 살짝 흘렸습니다, 제가. 네, 네. 성공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제 주 네. 투표 숫자도 꽤 되고, 그리고 너무 번잡하지도 않으면서도 아주 오붓한 그런 분위기에서 아주 행사 알뜰하게 잘 치르신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아유,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